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전반적인 어떤 치료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치료 전후의 유의점, 그다음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한방 치료 방법인 침, 약침, 봉침, 순화요법, 그 다음에 치료 한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요약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준비사항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치료 시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어떤 생각으로 생활로 복귀해야 될 건지, 들어보면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조급한 마음에 놓치기 쉬운 이야기, 전반적인 그런 치료 유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치료의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외래 치료가 있고 입원 치료가 있겠습니다. 외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에서 주 1, 2회, 3회까지 병원을 왔다 갔다, 흔히 통원 치료라고 하는 거죠. 하는 치료법을 말씀드리겠고, 입원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 내에서 적극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입원을 하겠습니다만은 단기간 내 빠른 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입원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외래 치료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경미한 증상을 치료와 일상생활을 병행하면서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진행을 하겠고요. 입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래 치료했을 시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중등도 이상의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입원 치료가 되겠습니다. 외래 치료 횟수는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만성화된 장기적인 질환이라고 한다면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이제 권유를 하고요. 치료 기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한 퇴행성 디스크 좀 가벼운 외래 치료인 경우에는 한 2개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면 한 3, 4개월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래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외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도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치료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치 못하게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병원, 좋은 치료를 받으러 이제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도 되기 이전에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이제 증상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그런 치료 방법론적인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자택에서 상당히 먼 거리,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보행을 하시고 30분 이상 거리, 길게는 1시간, 2시간짜리 거리를 이제 다니시는, 오는데 한두 시간, 가는데 한두 시간. 물론 치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 귀가하셨을 때 치료 받고 나서는 좋은데 또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치료 방법론을 떠나서 증상이 심한데 치료 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댁으로 귀가하는 동안에 그 시간 때문에 치료 효과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이 없고 그런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증상을 가지고 본인 혼자의 힘으로 통원 치료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거리나 통원 치료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상당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치료의 효율성입니다. 뭔가 좀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한 2주, 4주, 치료 횟수로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전혀 안 됐다. 치료와 더불어서 주의사항도 지키고 휴식도 좀 취하고 다른 체력적인 합병증 관리도 잘 되고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거의 호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치료 방법이 환자분의 임상 증상과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좀 더 복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치료받고 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움직였더니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라고 한다면 치료 방법론적인 면보다는 치료 외적인, 통원 치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가사일도 하실 테고 일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하시겠죠. 그 생활 속에서 치료 효과를 자꾸 상쇄시키는 무리한 활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래 치료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 선택하신 병원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되고, 호전됐다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활 속의 활동, 주의사항, 자세,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조금 하루 일과량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상이 3개월, 6개월 이상 되셨고 강력한 주사나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분의 보행도 어려우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분이라고 한다면 입원 치료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명확하죠. 치료의 어떤 집중도, 효율성도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치료 직후에 바로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몸에 맞는 운동법도 배우실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입원 환자분들 중에서 입원 시에 퇴원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아지시는데 퇴원 후에 다시 나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입원 기간만 치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약간의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만성적인 척추질환은 환자분들이 생각하셨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증상을 느끼는 시간보다 5배, 10배 이전에 시작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3단계, 한방에서 이제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든가 그런 협착증과 같은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줄 때 3단계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입원 치료는 그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당연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호 관찰 속에 있으면서 주의사항을 듣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배우시기 때문에 가벼운 디스크, 경로 디스크 환자 한 3주 정도,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재발했거나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두 부위, 세 부위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협착증과 같은 중등도 이상의 척추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주, 5주까지 입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개개인마다 약간의 호전도는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호전이 되죠. 입원 치료 기간에 가장 큰 어떤 장점이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몸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몸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통원 치료나 일상생활의 주의사항만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호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적극적인 집중 치료와 그 다음에 운동 및 생활에 대한 교육, 보호, 관찰 속에서 오랫동안 나빠지고 있는 몸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간이다. 30% 전체 증상의 30% 좋아져서 퇴원하는 분도 있겠고요. 50% 좋아지는 분도 있겠고요. 또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게도 8, 90% 좋아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퇴원 시에 치료가 설사 증상의 8, 90%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퇴원 시에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중등도 이상의 만성적인 척추 질환인 경우에는 퇴원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입원 치료가 1단계라고 한다면 퇴원 후에 약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 또 통원 치료할 정도에는 호전됐지만 좀 어렵다라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겠고요. 운동량을 서서히 생활 속에서 늘려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고요. 자, 3단계는 보통 3개월에서 최대 길게는 4개월, 5개월까지 치료합니다만 한방에서 이제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의 치료를 5개월 이상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길게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치료의 효율성 면에서 이제 좋아지다가 멈추는 거죠. 아무리 이제 좋은 치료와 좋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치료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의료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잔여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적극적인 입원 치료와 그 다음에 통원 치료를 열심히 해서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병원의 도움이 없이 약물의 도움이 없이도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또 3단계 일상생활 속 재활치료 기간이 약 3에서 6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치료 기간을 중간에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끌고 올라가야 1년, 2년, 3년 물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병원에 오셔가지고 통원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오셔서 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듯이 담당 선생님과 체크해서 재발을 막는 그 후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3단계 과정을 잘 거쳐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시합 중에 근육통이 옵니다. 가벼운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 조금 관절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에 보면 이제 적게는 1, 2주, 두세 게임 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이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가지 못하냐면 최적의 운동 상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끝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투수라고 한다면 멀리서 가벼운 데서 캐치, 볼을 던지고 받다가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볼의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재활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 운동 선수들이 최적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치료 이후에 재활 기간이 필요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고 주부님들이 가사일을 하는 거가 전문 프로 선수들을 비교하면 그게 바로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약간 좋아졌다고 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통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사일인데 통증을 가지고 바로 조금 50%, 80% 좋아졌다고 바로 복귀하는 거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재활 시간을 갖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적의 업무를 보든 가사일을 보든 최적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중등도 이상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낄 정도로 보행 5분, 10분 이내에 파행보행, 정상보행을 하지 못하고 허리나 다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만성적인 척추질환을 진단을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리고 입원 치료의 1단계, 그 다음에 퇴원 2, 3개월 동안의 2단계 치료, 그리고 이제 병원의 도움 없이 호전된 상태를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 활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말 그대로 재활기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3단계 치료 기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있고 환경적인 여유도 있고 가족의 도움으로 입원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겠죠. 그럼 차선책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이제 입원 케이스인데 병원의 생활도 답답해 하신 분도 있고 피치 못해서 주의사항을 최대한 지킬 때니 외래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호전된 케이스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병원에 오시고 가실 때 이제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분 정도만 걸으셔도 다리가 당기고 아프시는 분들 차를 30분 1시간 타고 이동하셔서 통원 치료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께 권유해 드리는 거는 좌 뒷좌석에 얇은 이불이나 베개를 두시고 옆으로 살짝 누워서 천천히 오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귀가하시고 댁에서 귀가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보행을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중등도 이상의 환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외래 치료도 비록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 충분히 호전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제 벌써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잡아냈겠습니다만은 치료적인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일단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잘 쉴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을 취하고 생활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치료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소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경증 디스크, 뭐 일상생활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치료로도 8, 90%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행이 이제 10분 하기가 힘들고 뭐 2, 30분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생활 자체 같은 장애를 느낀다. 그리고 벌써 증상을 느끼신 지 3개월 이상 됐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든 외래 치료든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부수적으로 다음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픕니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전부 좋은 병원, 좋은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적인 척추질환은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신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패턴, 몸의 리듬이 잘 유지돼야 호전도도 빨라지는 거죠. 치료 방법만을, 물론 좋은 병원,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생각해서는 호전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잘 하셔야 되고요. 대변, 소변에 큰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소화장애, 식사를 잘 하신다는 건 소화장애가 없어야겠죠. 여기에 정신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만성적인 척추질환은 전신질환이고 스트레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입원 상담을 하고 가셔가지고 2주 후에 이제 가족들과 논의해서 그런 3단계 치료를 6개월 동안 하겠노라 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감기가 걸려서 오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 1, 2주 정도 후로 입원을 밀치죠. 왜 그러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리면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약해진 근육과 신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감기가 걸려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최근에 고혈압 당뇨를 발견해서 그걸 치료를 하고 있고 그게 조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고혈압 당뇨, 이런 합병증과 같은 안정된 조절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만성적으로 소화장애가 심해서 음식 섭취가 어렵습니다. 음식 섭취가 안 되는데 이 치료를 몸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겠죠. 잠을 못 잡니다. 심각할 정도로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면장애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된 후에 치료를 병행하셔야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호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본적인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고 혹시 부가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합병증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 및 가족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의 조절입니다. 한 3개월, 6개월 아프면 짜증이 나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본인께서가 가장 힘드시겠죠. 자, 허리 아픈데 스트레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척추질환, 목, 그다음에 허리 질환은 스트레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순환력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긴장이 가해지는 거죠. 순환이 되지 않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더 심해지고 호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자꾸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호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도 어렵다는 정도로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미 몇 번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제 치료적인 면보다도 생활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시골에서 이제 소개로 오셔가지고 과수원도 20년씩 하시고 농밭도 뭐 굉장히 하시고 또 취미로 텃밭도 가시고 마트, 슈퍼마켓이라든가 세탁소 같은 것도 20년, 30년 하셨는데 물론 치료가 된 후에 그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증상이 오래되셨고 MRI 이상 명확하게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바로 입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족분들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더 드려서 입원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드리죠. 왜 그러냐면 중등도 이상의 척추질환은 열심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치료 타이밍도 놓치고 이미 나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입원하는 동안에 환경도 좀 바꿔드리는 거죠.
계단 있는 집을 다니신다라고 한다면 단층으로 옮기거나 뭐 아파트로 옮기실 수 있도록. 결국은 퇴원 후에 호전된 상태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적인 변화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하신 과수원이나 논이라든가 논농사, 밭농사도 뭐 지인분들한테 맡기시거나 호전될 때까지,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이전을 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가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 동안에 호전되는 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질환들은 치료 이후에, 직접적인 치료 이후에 그 호전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호전되었다고 해서 입원하기 전에는 10개가 아팠는데 퇴원할 때 한 3개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바로 입원하기 전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에 걸립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보다도 오래된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의 요요가 훨씬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요가 뭡니까? 살을 뺐더니 다시 살이 찌는 걸 요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인 요요 현상이고요. 안타깝게도 오래된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만성 척추질환은 그 병력이 수년, 10년, 20년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정하고 싶습니다만 이미 나빠지는 몸 상태가 내 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증상을 50% 이상 개선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아프셨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순간에 호전됐다고 일순간의 방심들이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 후에 그를 장기, 최소 6개월에서 3년 정도 그 최종적인 호전 상태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치료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지금 이제 치료 중에 계시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우울감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 드린 설명들이 들어보면 뭐 흔한 이야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가족들과 논의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치료 방법론적이면,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통원 거리, 그 다음에 내 증상과 입원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생활하시는 주거 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의 기본적인 컨디션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합병증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